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베리안 미시경제학 교재 6장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 바로 보통제와 기펜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더 많이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항상 그럴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가 갑자기 반값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열의 아홉은 와, 대박! 이럴 때 쟁여둬야지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사겠죠? 맞아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자 우리 생활의 지혜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방금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거,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재화를 보통제라고 부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먼저 우리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 이 보통제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제라는 건 별거 없어요. 이름 그대로예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덜 사게 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바로 이 보통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그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원래 소비자는 이 파란색 예산선 위에서 자신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하는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화 1, 그러니까 X축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돈으로 재화 1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이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휙 회전하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주는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최적점을 찾게 되겠죠? 보세요. 결과적으로 재화 1의 소비량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보통제의 가격 효과입니다. 네, 바로 이 현상을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 첫 부분에서 배우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주 심플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법칙이 정말 잘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의 묘미는 항상 어디에 있죠? 바로 예외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흥미로운 예외 케이스를 만나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이 단단한 상식을 완전히 떼부수는 아주 특별한 녀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름은 바로 기펜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로버트 기펜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이 친구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요의 법칙을 아주 대놓고 거스르는 정말 기묘한 녀석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더 싸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더 안 산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학생 목소리. 교수님, 그게 진짜로 가능해요? 싸졌는데 왜 덜 사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딱 드는 그 생각이 정상이에요. 언뜻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특정 조건만 갖춰지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재화를 우리가 기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와, 수요의 법칙을 그냥 정면으로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 기펜제를 경제학의 이단아 혹은 청개구리 같은 존재라고 불러요. 자, 그럼 기펜제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보통제 그래프랑 비교하면서 보면 차이가 확 보일 거예요. 자, 재화 1의 가격이 떨어져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회전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소비자의 새로운 최적 선택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한번 보세요. 헉, 놀랍게도 원래 선택점보다 더 왼쪽에 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재화 1의 소비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더 싸졌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아니,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고전적인 예시를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가난한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주식으로 거의 감자나 빵만 먹고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자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알겠다. 감자가 싸지니까 그만큼 돈이 남잖아요? 그럼 그 남는 돈으로 평소에 너무 먹고 싶었던 고기 같은 걸 사 먹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던 감자는 오히려 덜 먹게 되는 거요.
빙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 기펜제 현상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실질 소득입니다. 주식으로 먹던 감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 지갑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즉 실질적인 구매력이 늘어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마치 월급이 조금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늘어난 구매력, 이 여윳돈으로 뭘 하겠어요? 평소에 더 원했지만 비싸서 못 샀던 더 좋은 재화,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걸 사 먹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감자 소비는 오히려 줄여버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중 하나인 수요 곡선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패널 A에 보이는 이 곡선 한번 보실까요? 이걸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재화 1의 가격이 변할 때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적점들 있죠. 그 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점들이 바로 이 곡선 위에 어딘가에 찍히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가격 소비 곡선의 모양만 봐도 이 재화가 보통제인지 기펜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는 보통제는 보시다시피 이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모양을 가져요. 그런데 아까 그 청개구리 같은 기펜제는 어떨까요? 가격이 내려가는데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 곡선이 희한하게 왼쪽으로 마치 뒤로 휘어지는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가격 소비 곡선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걸로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패널 A에 있는 가격 소비 곡선의 점 하나하나는 특정 가격일 때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쵸? 이제 이 정보를 패널 B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수량으로 하는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그 점들을 하나씩 옮겨서 찍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점들을 다 찍어서 쭉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 짜잔! 바로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지겹도록 봤던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수요 곡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이 가진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머릿속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제, 그리고 기펜제, 이 둘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정리해보죠. 보통제는 간단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의 법칙을 아주 잘 따르는 착한 친구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져요.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물건이 보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기펜제는 완전 반대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수요의 법칙을 거스르는 청개구리. 그래서 수요 곡선이 신기하게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기펜제의 예시로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시절의 감자를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과연 기펜제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과연 어떤 상품이 그 후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오늘 이 재미있는 고민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